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명이 늘어 이제 9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들이 참석한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추가 관리 대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해당 교회가 있는 인천 지역에선 선별검사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앞.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지역 감염이 확인되면서 의심 증상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온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다른 교회들도 이번 주말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걱정되죠. 많이 걱정이 되죠. 자녀들이 매일 전화가 와요. 웬만하면 다니지 마시라고. 인근의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 검사소. 승용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곳에도 평소 주말보다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오전 한때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까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건물을 돌려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만들었으니까 거의 한 2km 정도가 밀렸다고 보시면 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오늘 3명 늘어 모두 9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최초 감염자인 목사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30대 남성의 아내와 장모, 지인까지 확진된 겁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 미추홀구 교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9건 늘어 모두 13건이 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이 교회 교인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정된 9명 중에는 7명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감염 의심 13명 중에도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명뿐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확진자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400여 명을 포함해 밀접 접촉자 522명 등 모두 1,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가 속속 나올 예정이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이 곧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오미크론은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9개 주로 퍼졌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존의 델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추가로 11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도 있었지만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감염자도 있어 이미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미국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20명이 됐는데 증상은 모두 경미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여전히 가장 큰 우려는 델타 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이 더 확산될 수 있겠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We should remember that 99.9% of cases in the country right now are from the Delta variant.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면서 그러나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오미크론과 관련한 사망자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Preliminary data, and we've said that now since a while, show that there's higher transmissibility. But that's all what we basically have so far. WHO도 여전히 전 세계의 우세종은 델타 변이라며 백신 접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이 6%에 불과한 만큼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백신 불평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에 백신 900만 회분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합의하며 같이 선거 유세에도 나섰지만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라는 평가와 윤석열 후보가 포용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단판은 어깨동무를 하고 만세를 부르며 끝났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이 폭탄주와 함께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당 사상 유례가 없던 당대표의 자맹 시위는 닷새 전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윤 후보 측근들은 물론 후보 본인까지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처음엔 이 대표의 재충전이라며 대수롭지 않아 하던 윤 후보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 지지율까지 출렁이자 이 대표를 극찬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정당사에 지금 가장 최연소고 막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결국 울산으로 달려간 윤 후보는 소통 강화를 약속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합의하면서 이 대표의 시위를 끝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극적인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분위기지만 이 대표 측은 대표의 완전한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제는 끝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이준석 대표 계획 100% 그대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원하던 거를 얻어간 겁니다. 이로써 정상적인 선대위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이미 선대위 활동을 시작한 김병준 위원장 등 윤 후보 측근 인사들과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 소지는 여전합니다. 선대위가 무슨 요란하게 무슨 기구만 크다고 해서 선대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김종인 카드가 부활하자 김 위원장과 껄끄러운 관계인 홍준표 의원은 이젠 마음 편히 백의종군할 수 있어 좋다며 선대위 합류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선 처음부터 이렇게 싸울 문제였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극적인 합의 소식에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을 잃는 순간이라는 반응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하와이 섬입니다. 하와이에 지금 시속 160km의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하와이라고 눈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눈보라 경보까지 내려진 건 이례적인 일이죠. 반면에 미국 본토에선 눈 가뭄으로 20년 만에 가장 적은 강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는 눈보라. Wow, absolutely amazing. 쏟아지는 눈을 닦아내며 눈으로 파묻힌 길을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거세게 불어닥친 눈보라는 주차된 차들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3일 하와이 섬 산간에는 눈보라 경보를, 해안 저지대에는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눈보라 경보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새벽까지 최대 30cm의 눈과 시속 160km의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하와이 마우나케아 같은 산에 눈이 내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경보까지 발령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 find it very fascinating that we have to go to the tropical parts of our country to see where our blizzard warnings are in place. 하와이에 이례적인 눈 폭풍이 몰아닥쳤다면 본토에 눈 가뭄이 왔습니다. 공원에서 일광욕과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민소매에 반바지 차림입니다. 지난 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기온은 25도, 초가을 날씨였습니다. 콜로라도는 1년 중 절반가량은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 유명하지만 올해는 224일 동안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I bought an Epic Pass to be able to snowboard and it's super nice out, like 76, so I don't think I'll be snowboarding anytime soon. 콜로라도뿐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 48개 주 중에 눈이 내린 곳은 6%. 온화한 날씨 속에 눈 가뭄을 겪으면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강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후 온난화와 함께 서부 산악지대에서는 몇 년 동안 눈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코로나19로 요양병원의 면회가 금지되면서 보호자인 자식들이 입원한 부모를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 고령의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도 방치된 환자가 없는지 확인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전남 여수의 한 장례식장. 81살 노모의 장례를 치르던 김대정 씨는 다시 한번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욕창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신 분이 욕창이 너무 심해서 자기들이 거기까지 돼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5월 뇌경색 수술을 받은 노모를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코로나19 때문에 6달 가까이 대면 면회를 못하는 사이 욕창이 생긴 것으로 의심됩니다. 왜 근데 전달을 안 했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이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장례를 치른 뒤 살펴보니 아버지의 몸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겨 있었고 몸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김 씨 가족들은 요양병원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혼자 이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혼자면 좋게요. 옆동도예요. 그래서 조금 불만스러운. 요양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자를 방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금지된 이후 이 같은 의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북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80대 노인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방임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부산에서, 지난달에는 여수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각 보건소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수사기관에 신고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원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